국방부가 유사시 동원병력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병력동원 분석중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군이 특수작전용으로 개량한 C-130 수송기를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창설하는 특수임무여단의 공중침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면밀하게 추적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017년 병력동원 분석중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 안보 상황과 달라진 동원 환경에 맞춰 동원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시은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개최된 2017 병력동원 분석 중앙회의. 황우웅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 각군과 병무청 동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장급이 모여 큰 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업을 유도한 겁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등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하고 동원 환경의 변화에 맞춰 동원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해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병력 동원 지정은 매년 국방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각 군에서 동원 수요를 제기하고 병무청에서 군의 필요에 부합되도록 동원 예비군을 지정해 병력 동원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과 각 군의 병력 동원 지정 결과 보고와 함께 동원 지정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웅우 인사복지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각군, 병무청이 긴밀히 협력해 유사시 동원 병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도록 업무 수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동원 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공군이 C-130 수송기를 특수작전용으로 개량한 항공기를 올해 상반기 중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4대를 도입해 올해 창설하는 특수임무여단의 공중침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특수작전용 수송기를 상반기 중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은밀한 침투를 위해 C-130 수송기에 항법 장치와 방호 장비를 개량한 겁니다. 정밀한 지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기능 레이더와 야간 작전이 가능한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또 통제소와 항공기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위한 위성 통신 장비와 특수작전 요원을 낮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며 투입할 수 있도록 저고도 고속 투하 체계도 추가했습니다. 모두 넉 대를 도입하는데 1호기는 전력화 중이고 2호기는 수락 검사 중이며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수락 검사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항공기로 날아오는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추가로 장착해 생존성을 높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개량형 C-130 항공기가 실전 배치되면 유사시 다수의 특수작전 요원을 투입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거나 전쟁 지도부를 타격하는 임무를 우리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군은 공중 침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합참은 면밀하게 추적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38노스의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공조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 평가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특정한 형태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존스 홉킨스대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지난 25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주변의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과거 4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경도 입구에서 서너 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부 부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에 장병 부모들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육군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부모의 동의를 못 받아서 작전 투입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병 장병의 경우에도 현재 규정상 파병 희망병사들에 대해서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이 장병들의 전투모를 팔각형 형태로 바꾸는 복제 개정 추진과 관련해 현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다음 달 6일 입법 예고 종료 전까지 해군과 해병대 장병을 비롯해 예비역 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입법 예고된 팔각형 전투모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함상복과 함상화 개발 작업에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하려 했던 전투모는 UDT와 해난구조대가 착용하는 팔각형 전투모로 해병대가 착용하고 있는 팔각모와는 형태와 색상이 다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30일 국방홍보원을 방문해 매체 제작시설을 둘러보고 국방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참모총장은 특히 하루 일과를 국방일보를 보며 시작한다며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군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군 홍보 매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안보 공감대를 형성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원과 공군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군 매체가 일반 매체와 경쟁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원장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참모총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경두 총장은 이날 TV와 라디오, 신문 등의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홍보원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이 세월호 생존자 중 병역 의무 대상자에 대해 특별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던 34명으로 군 복무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세월호 생존자 중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되는 34명에 대해 특별 관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참사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족 동의하에 병역 의무 대상자의 명단을 받았고 병역 판정 검사부터 군복무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이들은 병역 판정 검사 단계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1차 심리 검사를 받고 추가로 2차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당시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 검사를 병행한 것으로 34명 중 대다수가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해당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한 뒤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대 배치 부대장에게 통보해 이들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개인 신상 비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대 후 보직 등은 일반 병사와 같은 기준에서 분류될 것이고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7년 전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 피기역 사건이 발생하자 실종된 용사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고 한주호 준이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고 한주호 준이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한 한주호상 시상식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사나운 물결이 넘실대던 백령도 해상으로 날아든 북한의 비열한 공격에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무참하게 희생됐습니다. 사고 직후 높은 파고와 낮은 수온, 거친 해상 상황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고 한주호 준이. 결국 46명의 용사와 함께 차가운 바다에 영면한 그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많이 슬프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다시 이제 또 행복을 찾았지만 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또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해군은 한준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1주기 추모식 때부터 한주호상을 마련하고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 중 한 명은 한주준이처럼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특수전전단의 이성엽 상사가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버님 같으신 한주호 준이님의 이름을 건 이 상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주호 준이님 이름을 걸고 특수전 요원답게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도 좋다.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기 전 남긴 한준희의 마지막 말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 육군 구사단이 지난 28일 부사관 정예화 추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대는 부사관 정예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점검하고 공감대 형성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손장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은 올해를 부사관 정예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부사관 정예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육군 구사단은 지난 1월부터 부사관 정예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대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범부대 현장 방문과 부분 시행한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올 사단에서는 부사관 정예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세미나에서 부사관 정예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에 따르면 부대는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제도 발전과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부사관의 위상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는 그동안 장교가 전담하던 교육훈련 업무 일부를 부사관 업무로 조정했습니다. 중대장이 전담하던 주간훈련 예정표 작성의 교육훈련 분야를 중대행정보급관이 맡고 소대장이 전담하던 개인화기 사격 통제와 병훈련과 측정, 교육훈련 지원도 중대행정보급관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사관의 전투지휘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필요, 자기 의지에 가지고 정말 내 역할에서, 내 위치에서 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말 능력과 또 어떤 정신적인 태세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정예 간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할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대단위 부사관 1인 1과목 이상 전문 교관화 추진과 포상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시행된 부사관 정예화 추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즐거웠고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야전에 돌아가서도 부사관 정예화에 앞장서는 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긍정적 에너지와 도전 정신으로 전통과 명예를 이어나가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부사관 정예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29일 공병병과 창설 69주년을 맞아 병과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해 공병병과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육군본부 공병담당관실 조병윤 대령은 공병전력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 전장에 꼭 필요한 공병 전략화 장비를 미래 부대 구조에 부합되게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군단 단위 부대 개편으로 시설 공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군의 시설 조직 편성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토의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예비역과의 교류 행사에선 공병병과 선후배들이 병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육군이 30일 육군회관에서 정연봉 참모차장 주관으로
제7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조직 및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범원 이사장 등 4대 후원협회 이사장들이 조직위원으로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박창로 이사 등 17명의 미술 전문가들이 운영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을 조직, 운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군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전국미술대전으로서의 권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7회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을 주제로 회화, 서예, 디자인, 사진, 조소, 문인화 등 총 6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상의 홍격이 국방부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최우수상은 육군참모총장상에서 국방부 장관상으로 격상돼 그 어느 해보다도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품 공모는 4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며 장병은 물론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3월 30일자 먼저 3면의 국방카드 뉴스를 볼까요? 최근에는 간질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께 간을 이식한 장병들의 효심이 연일 국방일보를 장식했습니다. 이 간이라는 장기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면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대수술인 만큼 개복의 흔적은 어쩔 수 없이 크게 남게 마련인데요. 일상 복귀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효심이 없이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군에서도 이들의 회복을 정성껏 돕고 있는데요. 장병들의 깊은 효심에 저도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우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31사단이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심어주기 위한 표어 포스터 경연을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출품작을 만들면서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잘 알게 돼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수작들은 부대 생활 공간에 게시해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음 6면입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인천 근해의 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헌병대원들이 대무의도에서 적 침투 흔적을 정밀 수색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작전은 적 침투와 은거를 원천 봉쇄하고 작전요원의 도서 지형과 지물에 대한 수색 정찰 절차를 익히기 위해 전개됐다고 합니다. 7면 보시죠. 말레이시아의 리마 2017에서 멋진 활약을 마친 블랙이글스가 귀국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은 복귀 경로인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배경으로 화려한 공중기동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이글스는 필리핀과 대만을 경유해 30일을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육군 15사단 최강산악대대가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장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중대 대항,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전술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28일 국방뉴스에서는 육군 15사단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중대 전술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마일즈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일즈를 영어로 풀면 멀티플 인티그레이티드 레이저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는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모의 군사 훈련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로 레이저 발사기를 장착한 화기로 공포탄을 발사하면 진동을 감지한 발사기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이 레이저가 감지기를 장착하고 있는 병력이나 장비에 명중하게 되면 피격자는 사망 또는 부상, 파괴, 기동불능 등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마일즈 장비는 이렇게 인명과 장비의 피해 없이 실제 화기의 특성을 적용한 실전과 같은 전장 상황을 모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베트남전 이후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한 전투 훈련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1980년 초부터 과학화 전투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훈련의 성과는 지난 1990년 걸프전에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미 육군은 이라크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며 무려 100시간 만에 지상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당시 걸프전에 참전한 미 육군 관계자는 훈련대로 싸워 승리했고 실제 전투가 훈련보다 쉬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육군도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 지난 2002년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창설해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져간 전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또 과학화 전투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중대급의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장비를 보급받은 부대에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신전력과 임무 수행 능력은 각각 1.8배 상승하고 전투기술은 무려 2.4배나 상승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사건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육군은 앞으로 오는 2019년까지 사단의 중대급 마일즈를 한 세트씩 보급하고 2020년에는 각 연대당 소대급 마일즈 한 세트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강인한 전투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해 오더라도 제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마일즈 장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천안함 침몰로 전사한 46 용사들의 수색 작업을 벌이다 안타깝게 영면한 고 한주호 준이의 추모식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명의 전우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 한주호 준이의 군인 정신. 우리 군은 그 정신을 받들어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